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소식을 아주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저도 사실 전해드리기 싫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 통수 쳤죠. 통수에 또 통수를 치면서 이제 이 전투기를 또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라는 건데 정말 황당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민간 컨테이너로 위장한 하이마스 모듈 도입 중이다 라는 것이 사진을 통해 동영상을 통해 밝혀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설계 대비 배수량이 13%나 증가했다 라는 게 적발되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함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 앞을 다퉈 민간 컨테이너에 다련장 로켓이나 미사일을 숨긴 신무기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 육군도 이 반칙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트 브래그 방문에서 미 육군이 민간용 컨테이너로 위장한 하이마스 발사기 모듈을 전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하고 여기에서 운용할 B-61 전술 핵폭탄을 패키지로 구매해 영국의 핵 억제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영국 국방부 구상이 의회에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영국 의회 전략방위검토위원회가 국방부의 B-61 도입 추진을 비판하며 자유낙하식 폭탄 대신 공중발사 중거리 타격 무기가 필요하다며 정부 요구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50H 전략폭격기에서 운용하는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 AGM-86B를 대체하는 차세대 핵미사일인 AGM-181, 일명 LRSO의 공식 CG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대전자전 능력을 갖출 예정인 이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면 기존 폭격기들의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군의 F-35A 도입 물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48대 계약이 예정됐지만 해당 물량을 24대로 줄인 것인데요. 이는 5세대 전투기보다는 F-47 등 6세대 전투기 조기 전력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강력한 의중에 따른 것입니다. 미 해군의 부족한 수상 전투함 숫자를 메우고 향후 중국과의 해상 전투가 벌어지면 최일선에서 서야 하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국이 미군 조달 사업 연례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호위함이 비용 폭증은 물론 당초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 허가된 배수량 대비 13%, 867톤이나 무거워졌다며 향후 함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보시기 전에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자 바로 뒤에 여기 조금 이 베이지색이 있죠. 뭔가 뚜껑이 열려 있고 뭐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이마스 발사기 그리고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뚜껑이 열리고 하이마스 발사기가 나왔고, 자, 동영상 보시면 거기에서 하이마스 로켓이 날아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걸 이제 전시해 놨는데 이걸 모르고 전시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 동영상은 미군에서 뿌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는 나가도 된다라는 건데, 자, 중국, 러시아, 또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컨테이너 또는 생수 트럭 이런 것들을 위장해서 방사포, 다련장 로켓, 미사일 등을 숨겨서 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도 한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하이마스 발사기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컨테이너 수송선이 중국 인근에서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하이마스가 탁 열려서 나와가지고 프리즘 미사일을 쏠 수 있죠. 프리즘 미사일 최저 499km 그리고 700에서 1000km의 대함 타격 능력, 이제 인크리먼트 2에 가면, 그리고 3에 가면 1000km 이상 장사정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국 어디든지 거의 타격할 수 있죠. 이런 능력까지 되어간다 라는 거고요. 야, 이러면 이제 점점 방어하는 입장에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만 할까요? 북한도 하겠죠. 네,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이런 적의 미사일들을 막아내기 위한 사면 고정 이런 위상 배열 레이더의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 북한만 바라보는, 북쪽만 바라보는 이 레이더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미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 의회가 F-35A 도입하고 B-61 핵폭탄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그 뱅가드급 전략 원잠에 있는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SLBM 이거밖에 없죠, 영국은. 그런데 공중 투하할 수 있는 공중 핵무기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으로 F-35와 B-61 전술 핵폭탄을 패키지로 구매하자 라는 게 영국 국방부의 아니었는데 의회가 아니 F-35가 모스크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되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멀리서 쏠 수 있는 공중발사 핵미사일을 쏴야지 머리 위에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 이걸 어떻게 믿냐. 명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유로파이터 더 사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런 그 공중발사 미사일은 뭐냐?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핵탄도 집어넣자 이 말인데 맞아요. 그게 더 좋아요. 제일 좋은 건 F-35의 비스트 모드로 그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는 스텔스로 전환하고 뭐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유로파이터를 더 팔기 위해서 뭐 굉장히 그럴듯한 이런 명분을 내놨습니다. 그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B-52 폭격기에서 운용하던 AGM-86B 그거 이제 다 퇴역하고 신형 공중발사 핵 순항미사일 만들어야 되죠. 그 CG를 RTX 과거 레이션이죠.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네, 사거리가 2,500km 이상 그리고 스텔스 설계 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W80 모드 4 핵탄두 150kg짜리가 탑재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 이제 2030년까지 전력화가 된다라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B-52H 폭격기 그리고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에 탑재가 되고요. 한 발의 가격은 1,333만 달러의 가격. 뭐 대단히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그리고 미 공군은 이걸 1,000발 이상 구매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완전 핵무기 폭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핵무기 폭주에 들어갔는데 대한민국만 아주 점잖은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미 국방부가 F-35 내년도 48대 구매하려던 것을 50%로 줄여버렸어요. 24대. 명분은 또 맞습니다. 아니 지금 F-47 6세대 전투기 개발됐고 그거 곧 실전 배치될 텐데 여기에 자금을 더 몰아줘서 그 실전 배치를 당기자. 그리고 거기에 수량을 더 늘리자. 이게 맞지. 이렇게 나오는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노후된 기종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중국이 완전 스텔스 전투기 폭주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부족하죠. 일본 미자와 기지에 36대 있던 F-16을 48대의 F-35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당장 내년 도입될 물량을 축소하면 미자와 기지에 들어올 F-35의 물량이 줄어들겠죠. 또 주한 미군의 F-16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영원히 F-35로 교체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 북한 방사포 타격권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고가치 자산을 갖다 놓기는 부담스럽겠죠. 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컨스텔레이션급 이탈리아의 핀칸테리와 협업해서 만드는 건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해보니까 배수량이 13%나 늘어났다. 13% 늘어난 것은 주로 장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장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장비는 주로 이 함의 상부에 다 위치하고 있죠. 그 말은 무려 13%나 늘어나서 867톤이나 무거워졌으면 윗부분이 무거워졌다 이거죠. 가분수가 된 거죠. 그러면 함의 안정성이, 보건 안정성이 문제가 생긴 거죠. 스테빌라이징이 어렵게 된 거죠. 위가 더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안정성에 문제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 컨스텔레이션급 정말 문제 많아요. 처음 계획했으면 2025년 올해 초도함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3년 이상 딜레이 돼서 28년에 초도함 나오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대로 잘 되었을 때. 자, 그리고 가격은 30에서 40% 늘어났어요. 원래 싸게 많이 찍으려고 한 건데 가격이 그냥 1조 7천억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재 28년도에 초도함 나온다 하는 것도 현재 공정이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걸 진작에 한국 맡겼으면 한국이 벌써 다 만들어줬을 텐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대박으로 우리가 당겨올 수 있는데, 이 이재명 정권을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투체계, 레이더 시스템, 이 정보를 한국에 넘겨줄지, 넘겨줘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통수에 또 통수를 친 것인데요. 국가 간의 계약을 연달아 어겨가며 돌출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보에 얼마 전 자카르타를 다녀간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전략적 동반자를 선언했던 시진핑의 뒤통수가 참 얼얼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J-10CE 전투기 구매를 알아보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듀나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양측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엑스포 앤 포럼에서 이 거래가 확정됐다라며 거래는 100억 달러의 48대의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는 것이며 10년에 걸쳐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거래는 튀르키예 방위사업청의 할룩 고르군 청장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전투기 거래가 튀르키예 측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튀르키예 측의 제안은 지난 4월 수비안토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매체들은 칸은 대당 2억 800만 달러 정도이고 이는 라팔과 경쟁할 만한 가격이고 수명 주기 비용이 4억 달러가 넘는 F-35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며 튀르키예는 기술 이전과 공동생산 등을 제안해 더 높은 경제성을 제공하는 파트너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 29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중국산 J-10CE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프랑스를 격앙케 했고 해당 논란이 가라앉은 후에는 프랑스와 약속한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 사업을 없는 것을 전제로 중국제 위안급 잠수함 구매 논의를 시작해 추가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가 간의 계약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KF-21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 해외 보도를 좀 보면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네, F-22를 벤치마킹했다라고 주장하는 칸 전투기. 네, 앞모습만 보면 F-22처럼 생겼는데 이게 덩치가 F-22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F-22는 30톤. 그런데 이건 22톤이라고 그래요. F-22는 30톤이 훨씬 넘는데. 그런데 덩치는 보면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이즈 자체, 무게 자체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이 칸 전투기. 이걸 48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곧 계약한다. 10년에 걸쳐서 계약이 이행되고 기술 이전도 많이 해주고 현지 생산도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합의는 언제 됐냐? 바로 5월 16일 할룩거르군 SSB 청장, 그리고 우리로 치면 방사청장이죠.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서 이때 합의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월 16일에 칸 사기로 합의하고는 5월 29일, 그로부터 2주일 후에 또 수비안토 대통령이 마크롱 만나서 이때 아니 라팔 그대로 할 거야. 잠수함도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이러고 있을 때 공군참모총장이 우리는 중국제 J-10C 알아볼 거야. 이렇게 또 된 겁니다. 와, 지금 J-10 지금 엄청 좋잖아. 라팔도 격추시키고. 그래서 라팔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열받았는데 아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또 다시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하기로 해놓고 아니 그거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하고 중국제 잠수함 위안급 요것도 한번 볼까 또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이것도 될까요? 저는 또 뭐 이것도 미지수다. 우리 KF-21 전투기 기술을 쫙 빨아먹으려고 우리에게 접근했다가 지금 완벽하게 못 먹었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나머지 기술을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이제 튀르키예 하고 저기서 좀 빨아먹겠다. 이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기도 한 10년 아주 길게 잡았지 않습니까? 겨우 48대인데 길게 잡은 이유는 그 10년 동안 계속 접대 받으면서 리베이트 받으면서 그리고 기술 최대한 빨아먹고 그리고 또 손절 이 과정이 아니겠나. 그동안의 인도네시아 행태를 보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한국 정치인 중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지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돌아가신 또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또 이런 말 했죠. 그 사람 아까 그 거짓말 말한 그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 제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네, 평생토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거짓말 아니다. 라고 한 그분이 생각나네요. 자, 인도네시아. 이번에 또 어떤 통수를 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잔금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우리 정부 당국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